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회사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행사에서 그녀의 고백에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도서관의 사서였던 그녀는 한국 기업인 삼성이 그들의 도시에 들어섰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리아 코바치고 45세의 사서예요. 마을 도서관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해왔어요. 매일 단정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해요. 질서와 규칙을 좋아하고요. 작은 금태 안경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겨울 아침, 출근하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마을 외곽을 지나갈 때 마치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 같은 거대한 은색 건물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도시 사람들 중 누구도 이렇게 큰 시설이 여기 세워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삼성 SDI 간판이 한국 글자로 반짝이며 데브레첸 외곽의 언덕을 지키고 서 있었죠. 한국 제품? 아마 싼 중국 물건과 똑같겠지라고 혼잣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실제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런 강한 믿음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날 도서관에서는 책을 꽂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생각이 자꾸 그 이상한 건물들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의 특별함을 잃게 될까요? 역사 섹션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래된 종이 냄새에서 익숙한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지역 사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야누스 토트 전 시장님이 더 이상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들을 이끌고 있었죠. 짧게 자른 은발과 전통 조끼를 입고 있어 제대로 된 헝가리 지도자처럼 보였어요. 그는 엄격하지만 공정했고 우리 전통을 지키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야노스가 그 토요일 모임에서 선언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은 커뮤니티 홀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는 40년 넘게 우리 마을을 지켜왔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호기심, 심지어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평범한 세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중앙광장을 걸어가면서 카페들이 변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예전에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헝가리 민요를 틀고 있었는데 이제는 케이팝이라는 것을 틀고 있었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이상한 비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컬러풀한 뮤직비디오를 보며 휴대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주말 시장도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만들던 전통 사과잼병 옆에는 김치라는 것이 담긴 밝은 빨간색 용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느 날 호기심에 한 입 먹어봤는데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제 혀에 불이 난 줄 알았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매운 것을 매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야? 눈물이 고이면서 특별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물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화요일 저녁에 찾아왔어요. 헝가리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는데 딸 조피아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삼성 SDI 데브레첸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소리쳤어요. 손에서 책이 미끄러지는 걸 느꼈어요. 조피아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가 그 아이 반에서 몇 명의 학생들만 선발했는데 제 딸이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시아 회사?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제가 그 아이에게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자부심이요. 제 딸이 선택받았어요. 그들이 그 아이를 뽑을 정도면 아주 똑똑하고 재능 있나 봐요. 언제 시작하니? 그 복잡한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리고 있잖아요. 가족들도 투어를 할 수 있대요. 엄마, 같이 가주실래요? 제발요.
모험의 부름이 도착했어요. 저에게 직접이 아니라 제 딸을 통해서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세상에 대해, 다른 문화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조피아의 희망찬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말했어요. 같이 갈게. 딱 한 번만. 그 공장 문을 통과하는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은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낯선 것이 익숙해질 수 있고 제 가장 깊은 편견들이 단순한 경험의 힘에 의해 도전받게 될 세계로요. 그 일 안 해도 돼. 어느 저녁 접시를 닫고 있을 때 조피아에게 말했어요. 데브레첸에는 너 같은 똑똑한 학생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도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조피아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건 제게 최고의 기회예요. 제발 한 번만 공장에 같이 가보면 안 될까요? 몇 주 동안 계속 거절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큰 삼성 건물 앞을 지나는 버스를 타고 있었죠. 마치 그 공장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를 바꿔놓을까봐 일부러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도서관, 우리의 헝가리 음식들, 그리고 우리 작은 도시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계속 변명을 하고 있었죠. 이번 주말에는 너무 바빠. 날씨가 투어 다니기에는 너무 추워. 도서관에 정리할 책이 너무 많아.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곳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지역 모임에서 야노스 토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곤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오래된 생각들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변화는 제같이 모든 게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조피아가 저를 일찍 깨웠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엄마. 공장 견학을 갈 거예요. 이미 엄마가 온다고 말해뒀어요. 걱정으로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니 다시 거절할 수 없었죠. 가장 단정한 옷, 하늘색 셔츠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공장 입구로 걸어가면서 조피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차갑고 시끄러운 곳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깨끗한 녹색 잔디, 큰 유리창, 그리고 안에는 반짝이는 장비들이 보였어요. 문 앞에는 검은 안경을 쓰고 친절한 미소를 띤 젊은 한국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삼성 SD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완벽한 헝가리어로 말했어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민준은 36살이었고 전혀 공장 관리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흰 셔츠에 네이비 블루 재킷, 깔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친절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그가 우리 언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저희는 데브레첸 사람들을 단순한 이웃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민준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 작은 전기차 배터리들은 매일 3,500개씩 만들고 있어요. 그는 깔끔하게 정렬된 제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감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었죠. 기계들은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주의 깊은 눈으로 각 부품을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 정확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준이 우리를 공장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비빔밥을 드셔보세요. 그가 제안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고추장이 좀 매웠지만 채소와 밥을 함께 먹으니 의외로 맛있었어요. 실제로 맛있네요. 제 말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조피아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크게 미소 짓고 있었죠. 식사 중에 민준이 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그것이 가족같이 사람들 사이의 깊은 연결 감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일할 때도 이런 감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죠.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단지 멋진 기계와 새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일과 공동체에 대한 다른 생각 방식이었어요.
민주는 단지 공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죠.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쌓아 올린 두려움과 반감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의 친절함과 공장에서 본 그 세심함이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조용했어요. 조피아는 우리가 본 모든 놀라운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삼성 건물이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익숙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직장에서 가족,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것에 대한 민준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새 이웃들에 대해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장 방문 몇 일 후 도서관에서 데브레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K컬처 페스티벌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저에게 낯선 일이었죠. 보통은 새로운 것들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도착했을 때 문화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복이라는 화려한 전통 한국 의상을 입은 어린 소녀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그들의 흐르는 소매는 나비 날개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헝가리어로 번역된 한강이라는 한국 작가의 소설을 전시해 놓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문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몇몇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거기 서서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었죠. 편안한 옛 세계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새로운 생각들에 열리고 있었죠.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헝가리 전통이 이렇게 빨리 사라져야 할까? 워크숍에서 K-팝 춤 동작을 배우고 있는 10대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아이들은 전에 학교 축제에서 우리 전통 춤인 차르다시를 추곤 했어요.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딸 조피아는 이 여정에서 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가 시도해볼 한국 간식을 집에 가져오거나 한국 역사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곤 했어요. 그 아이는 제 오래된 생각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죠.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도 다른 동료들을 찾았어요. 어느 저녁 지역 모임에서 야누스 토트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오는 것에 화를 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던 그 전 시장이었죠. 처음에는 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목소리가 방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해야겠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죠. 야누스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정말 의미가 컸어요. 이렇게 고집센 사람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아마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 친구 막다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제가 지나갈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잊어버렸어. 누군가 말했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계속 새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 그룹과 함께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갑자기 기계가 멈춰 써버렸어요. 경보음이 크게 울리고 작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준이 침착하게 모두를 지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문제를 해결했어요. 소리 지르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일을 해결했죠. 그가 문제를 처리하는 차분한 방식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제 가장 큰 시험은 헝가리와 한국 음식이 함께 제공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왔어요. 연세 드신 이웃인 코바치 씨가 외국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고 크게 불평했어요. 그는 제가 동의해주길 기대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마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 전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코바치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저에게서 멀어져 갔죠. 그 작은 순간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새롭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예전의 다리아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죠. 한편 우리 도시도 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데브레첸을 작은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별명은 반은 농담, 반은 걱정이었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공장의 불빛은 밤에 우리를 지켜보는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카페에서 나오는 케이팝 음악이 저녁 공기 속에서 헝가리 민요와 섞이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민준이 조피아와 저를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과 헝가리 요리가 결합된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요리사는 굴라시 만두와 헝가리식 사워크림을 얹은 김치전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문화를 넘나들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단지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요. 그날 밤 별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돈된 도서관 같은 제 마음은 새 책, 새 이야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죠.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변화는 결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옳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우리 도시는 영혼을 잃어가는 게 아닐 거야. 혼자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더 큰 영혼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예상치 못한 날에 가장 큰 도전이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도서관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특별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거든요. 상사가 민준을 연사로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불과 6개월 전이었다면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네라고 대답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행사 당일 의자를 깔끔하게 줄지어 놓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은 지역 사람들의 익숙한 얼굴로 가득 차고 있었죠. 몇몇은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옛 전통을 사랑하던 조용한 사서가 이제 한국 기업을 지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작은 나무 연단에 서자 목이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연설이 적힌 색인 카드가 제 손에서 떨리고 있었죠. 이 변화를 환영함으로써 헝가리 뿌리를 배신하고 있는 건가요? 45년 동안 소중히 여겨온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건가요? 그 두려운 순간 방 뒤쪽을 바라보니 조피아가 보였어요. 그 아이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아이의 직장 경험에 대해 말해준 것이 생각났어요. 엄마, 그들은 모두를 가족처럼 대해요. 단지 배터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메모를 옆으로 치웠어요. 준비된 말을 읽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었죠.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회사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있었어요. 방 안의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특별한 헝가리 전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정확함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능력과 인간적 따뜻함이 같은 곳에 존재할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도시는 영혼을 잃어가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도 더 큰 영혼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말을 마쳤을 때 침묵이 길게 3초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방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 중 일부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보상은 박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었죠. 마치 수년간 메고 다녔던 무거운 배낭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세상을 좁게 만들었던 오래된 생각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강하고 변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행사 후 민준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당신의 말씀이 많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해 데브레첸의 봄은 만개한 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퇴근 후에 종종 공장 근처를 걸으면서
건물 주변 흙을 뚫고 올라오는 야생화들을 바라보곤 했죠. 헝가리와 한국 아이들이 새로 생긴 공원에서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번역이 필요 없었죠. 여전히 많은 면에서 저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책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깔끔한 가디건과 실용적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여전히 헝가리시와 굴라시 수프를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한국 드라마, 김치, 그리고 다른 억양을 가진 새 친구들과 함께 제 삶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야누스 토트가 헝가리와 한국 전통을 모두 기념하는 공동축제를 발표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양국의 음악, 음식,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가 선언했죠.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책 교환을 조직할게요. 제안했어요. 갑자기 제 도서관 기술이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어로 번역될 헝가리 시와 이야기들, 그리고 헝가리어로 공유될 한국 작품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어요. 책으로 다리를 놓는 것. 이건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일이었죠. 민주는 우리 지역 모임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어요.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우리는 여러분의 전통을 대체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는 설명하곤 했어요. 우리 것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한때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 지평선 위에 반짝이는 한국어 간판으로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글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첫 번째로 반겨주는 풍경이 되었죠. 그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단순히 자동차 엔진을 돌리는 동력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사이에 작은 대화와 이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천이었어요. 지나가던 이웃이 저거 어느 공장에서 만든 거지? 하고 호기심을 내비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조피아는 인턴십이 끝난 뒤 삼성의 정규직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리 같았죠. 저는 그런 조피아를 보며 편견 없이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면 세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배웠어요. 그녀는 낯선 곳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라며 작은 메모 한 장과 함께 한국어로 적힌 격언을 제게 선물했어요. 손글씨로 쓰인 한 번의 도전이 평생을 바꾼다라는 문구는 제 노트 한쪽에 꼭꼭 자리 잡았답니다. 데브레첸의 겨울이 다시 찾아오던 날, 창가에 서서 도시의 가로등 불빛 위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멀리 얼어붙은 호수 위로 느릿느릿 내려앉는 그 순간에도 삼성 공장의 붉은 불빛이 어슴풀에 비치고 있었죠. 과거 같았으면 차갑고 낯선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주는 풍경이 됐어요. 겨울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제 여정은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장 큰 모험은 익숙한 세계를 떠날 때가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할 때 일어나는 법이더라고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베풀어지는 작은 기회들이 모여 우리 삶의 지도를 조금씩 확장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요? 저는 여전히 책장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사서예요. 그러나 이제 제 서재에는 한국의 전통 설화부터 최신 기술 리포트까지 다양한 언어의 책들이 차곡차곡 꽂혀 있어요. 부엌에서는 파프리카 향이 김치찌개 냄새와 어우러지며 낯선 듯 친근한 향신료의 조화가 퍼지고 있어요. 변화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그 문을 활짝 열었고 덕분에 제 삶은 한층 풍요로워졌어요. 섣불리 닫아버렸다면 알지 못했을 이 감격을 이제는 누구와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